자, 168번. 저번에 166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보자마자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어. 네, 168번. 자, 보자마자 그냥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이거랑 길이 같다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선 긋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자, 그래서 둘이 합동인 삼각형을 바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K, 여기를 K. 이렇게 똑같이 줄 수 있지. 자, 그 다음은 얘네 둘이 합하면 얼마? 2K잖아? 자, 이렇게 2K가 중점이 여기지? D. D에서 중점에서 평행선 그었으면 뭐야? 여기도 중점이지? 자, 그래서 여기도 2K가 되겠지? 바로 이렇게 해서 2대 1대1 이렇게 생각해줘. 당연히. 자, 그러면 지금 3K가 요거 3K가 7cm 이렇게 나와있지. 자, 그래서 K는 3분의 7이다. 비례상수값 이렇게 구하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AF의 길이 찾으라고 그랬네. 전체, 그지? 4K를 찾아라. 그러면은 4K는 4 곱해서 3분의 2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되니? 바로 이렇게 풀어. 2대 1대1 합동 만들어서 중점 연결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 테스트 때 우리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보고 갈까? 이거 주간 테스트 때 했고, 그때 미리 한번 시험 문제를 맛보게 해주려고 이 문제를 냈었지?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뭐 외우는 건 절대 아니야. 나 이 문제 처음 봤어, 이 문제 볼 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올 리는 없어. 근데 이용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배웠던 재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게 중선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해야지. 자, ABC 넓이는 일단 12제곱cm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F랑 FG의 길이가 같다. 요렇게 길이가 같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중선을 긋는 순간 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둘로 나눠진다. 요거서부터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요렇게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길이를 합친 길이가 요 길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밝혀놓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AEG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AEG는 요 옆에 달라붙어 있는 요 삼각형 전체 넓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꼭 발견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얘 없으면 못 풀지? 모래시계 여기 얘. 자, 얘가 왜 모래시계냐? 여기에서 내가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다 그랬고, 자,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 쓰면은 밑변하고 이 중점과 중점 연결한 이 선이 평행하잖아. 그 평행선을 연장했으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평행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사이에서 모래시계 만들어준 다음에 둘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세 칸으로 하게, 닮은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합동까지 돼. 자, 왜 합동이 되냐? 여기서 이 각도랑 이 각도 같고, 이 각도랑 이 각도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 FG의 길이가 이 C의 길이랑 맞지? 요거는 알지? 요거 2배 하면 얘 되니까 요거 2배 하면 얘잖아. 그래서 그 관계가 똑같지? 자, 그래서 ASA 합동임을 보인 다음에 여기를 같다고 표시해 놓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 넓이를 구해서 얘 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몇 배 하면 돼? 6배 하면 되지? 이유는 요 삼각형이 F점이 무게중심이 되면서 무게중심으로 쪼개진 6개의 삼각형 중에 하나잖아. 그지? 이게 요거를 이제 무게중심임을 증명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 여기서 요렇게 중점과 중점 연결했으니까 일단은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그래서 G 여기까지 GF 직선이 일단 중선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길이 같겠지? 여기 요거랑 요것도 길이 같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중점이야. 그래서 A에서 중점에다가 선분 그었으니까 얘도 중선이잖아. 그래서 중선과 중선 만나서 무게중심 됐지. 그래서 6분의 1짜리 찾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를 찾으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얘 넓이는 지금 여기가 몇 대 몇으로 쪼개진지를 구하면 할 수 있어. 자, 여기 ABC 넓이가 전체 12제곱cm라고 나와 있는데 A, E, C의 넓이를 구해주면은 절반이니까
6제곱cm 되겠지. 자, AC 넓이부터 구해준 다음에 요거를 지금 요거 대 요거로 쪼갠 거야. 그 중에서 이 작은 거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위에 거 대 밑에 거 대 밑에 거. 아까 전에 나왔던 비지? 2대 1. 일단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2대 1 대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1. 그지? 2대 1 대 1로 쪼갰으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1이겠지? 됐어? 자, 그래서 3대 1로 6제곱cm를 쪼갰다. 그러면은 1짜리를 구하고 싶으면 4분의 1을 6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거기에다가 연속으로 뭐 곱하면 돼? 6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A, E, G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운 거 써먹는 거야. 해서 9제곱cm. 답은 4번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서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거는 안 냈었는데 옛날에 175번. 자, 이거는 푼 사람이 아마 있기야 할 테지만은 어려웠을 거야. 충분히 어려웠을 거고. 이게 옛날에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엄청 후반대에 있었어 이게. 그래서 이게 완전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었어. 자, 그래서 요거 DM의 길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지. 이거 DM의 길이. 그래서 어떤 성질 쓸까 이거는 생각해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어떤 건지. 일단은 각도가 이등분돼 있잖아. 그지?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써볼 생각 해야지. 그지? 일단은 각도 이등분돼 있으면 무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네. 직각삼각형의 닮음도 사용될 수 있겠고, 그지? 자, 그 다음에 DM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애초에 이 길이를 뿅 하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B를 이용해서 구하지 않을까? 그지? 얘를 B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얘 대 얘, DM 대 12cm 이렇게 해서 평행선이 된다면 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이야. 완전히 직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DM의 길이가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지금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평행선이라는 거를 증명할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는 재료가 필요해. 맞지?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상태로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부터 써보면 여기가 7짜리 저기 정확하게 여기 M 옆에 바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짜리. 자, 이렇게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M은 완전히 중점이야. M 완전히 중점.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두 배를 해볼까? 14K, 여기를 24K 옆에다가 자, 이렇게 적어놓고 둘이 더하면은 38K지. 자, 그래서 B에서 M까지 B에서 M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19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지금 내각의 이등분선이 딱 닿는 지점 여기는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를 2라고 하자. 2 점 2라고 하고 2에서 M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보라색 선 19K에서 왼쪽에 있는 14K를 뺀 거지? 자, 그럼 얼마야? 5K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4K니까 24K 빼기 5K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K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게 뭐냐면 얘네 둘이 만약에 평행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답은 일단 5대 24 이렇게 해서 5대 24는 DM을 이제 우리가 X라고 두고 답을 X라고 둔 다음에 12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X를 실제로 구해보면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5 이렇게 딱 이겠지?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는데 이게 진짜로 왜 평행선인지를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을 맞췄을 얘는 있다고 예상을 한 거야, 쌤이. 그래서 답 구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데 여기에서 왜 얘하고 얘가 평행한지를 만약에 서술형이면 증명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왜 평행한지를 이 직각삼각형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야. 자, 일단은 어떻게 평행선임을 증명할 수 있어? 방법이. 요게 지금 5대 19라 그랬지? 5대 19. 그러면 어디도? 여기도 5대 19임을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 곡갈 모양에서 곡갈 모양 이게 좀 작으니까 그래도 뒤집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면 평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닮음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 여기에서 연장선 그어봐. 이거 이렇게 해서 연장선 쭉 좀 길게 그려도 돼.
좀 길게 그려도 돼. 상관없어.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봐. 수선의 발. 딱 이렇게. 바깥쪽에 직각 표시해도 돼.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엇갈려져 있는 직각삼각형 보이지? 얘들아. 엇갈려져 있는 요 직각삼각형. 어려운 문제야. BMD와 CE 요건 뭐라고 할까? F라고 하자. F.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엇갈려져 있는 삼각형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붙어있는 요 붙어있는 직각삼각형끼리도 닮음이야. 그래서 닮음이 총 몇 개 있어? 두 쌍 있지, 두 쌍. 그래서 이 두 쌍에 대해서 한번 B를 구해보자. 여기가 7짜리, 여기가 12짜리잖아. 그러면 여기 A서부터 F까지 전체가 12짜리야. 그러면 12A 이렇게 한번 나오자. 12A. 그 다음에 위쪽에 여기는 7A 이렇게. 그치? 얘는 진짜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야. 환서중기 원래 그래. 계산이 복잡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A에서 7A를 빼주면 B부터 F까지가 여기가 5A가 되지. 5A.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이제 분수로 들어가게 돼. 분수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엇갈려져 있는 직각삼각형 봐봐. 이 엇갈려져 있는 직각삼각형끼리도 닮음이야. 그럼 닮은 B는 7대 B변이지 7대 여기 빗변이 얼마였어? 아까 전에 12였지 12 7대 12 이렇게 이루지? 7대 12로 지금 어디가 쪼개진 거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렇게 쪼개진 거지? 여기 위에가 7짜리 여기 밑에가 12짜리 됐어? 자, 그러면 우리 7짜리 한번 구해보자. 7짜리 구하면 끝나. 우리 뭐 증명하려고 했어? 이것 대 이거가 5대 19임을 증명하려고 했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 길이 구하면 끝나 이제. 자, 그럼 5A를 몇으로 쪼갰다? 지금 5A를 이만큼 5A를 지금 7대 12로 쪼갠 거야. 그러면 7 더하기 12 해준 다음에 7로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7짜리 길이 구해주면 19분의 35A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뭐 끝나? 자, 19분의 35A인데 저 위쪽에 여기 짧은 길이 그냥 보기만 해도 돼. 19분의 35A. 자, 19분의 35A 대 여기 위쪽에 있는 요거 몇이야? 7A지. 자, 7A. 자, 이렇게 해보고 양변에 7로 나눠. 먼저 A로 나누고 7로 나눠. 먼저 이렇게. 자, 하면 얘 5 남고 얘는 1 이렇게 되지? 자, 양변에 19 곱해봐. 5 대 19 이렇게 되겠지? 증명 끝. 평행선이다. BM과 AC는 평행선이다. 5대 19, 5대 19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원래부터 푸는 문제다. 근데 이 복잡한 계산을 왜 했어? 평행선임을 증명하려고 했었지. 평행선임을 증명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맘대로 BM과 12cm가 평행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림 잡아서 그렇게 문제 풀었어도 2분의 5는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 자, 했고 그 다음에 또 얼리고 넘어가자. 이런 문제는 자, 178번도 현서지? 참 어렵게 나왔어 이때. 이때 선생님 환서 중 2명이나 있었는데 2명인가 3명인가 있었는데 망했어. 망했어 그때. 기억이다. 자, 일단은 중간 지점에 이렇게 중점이잖아. 양쪽 중점이잖아. 그지? 중점 연결해봐. 의외로 간단하게 나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중점과 중점 연결하고 중점과 중점 연결해봐. 이렇게 십자가 그려봐. 십자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하고 이만큼 있지. 이것도 직사각형이고 왼쪽도 직사각형이고 오른쪽도 직사각형이잖아. 지금 둘로 쪼개졌잖아. 직사각형이. 그지? 그러면 대각선을 그었으면 무조건 이거는 중점이야. 맞지? 그 중점을 이렇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도 지나겠지? 당연히 그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지나도록 그려줬어. 그치? 자, 그럼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쪼개지냐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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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쪼개지거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거야? PG 더하기 GQ. PG 더하기 GQ가 여기 대 여기하고 요 길이지? 요 길이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얘 길이부터 구해보자. PG. 자, PG 어떻게 구할까?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났어. 사실 할 게 없어. 이걸로 하면 좀 어렵고 이렇게. 자, 모래시계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모래시계 만들어졌지? 자, 얘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래서 여기도 1대 2로 쪼개지겠지. 자, 그래서 요만큼 길이 구해주면 되는데 10cm를 아까 전에 대각선은 중점이라고 그랬어.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5cm 되겠지,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 자, 그래서 5cm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쪼갠 것 중에 2짜리 구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자, 그래서 3분의 2 곱해주면 바로 그냥 3분의 10 이렇게 나온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GQ도 마찬가지. 자, GQ도 표시하고. 자, GQ 구해주려면 또 어떤 걸 봐야 될까? 방금 전에 했던 대로 하면 어떤 걸 봐야 돼? 이번에는 요거지. 이번엔 요 모래시계를 봐줘야겠지? 요렇게 요런 모래시계를 봐줘야겠지? 자, 이거는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색칠을 할게. 자,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얘네는 지금 몇 대 몇 모래시계야? 몇 대 몇? 3대 2겠지? 돼서 그래서 요쪽도 3대 2인데 2짜리 구해라 그런 말이지? 또 뭐야? 여기도 10cm일 테니까 이 전체도 10cm일 테니까 또 여기가 5cm가 되고 5cm를 3대 2로 쪼갠 것 중에 2짜리 구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3대 2, 3대 2 그러면 5분의 2짜리니까 2를 5에다가 또 곱해주면 2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3분의 10과 2를 PG의 길이와 GQ의 길이로 보면 자,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답이 3분의 1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이거 시험 시간에 요런 걸 보면 매우 당황스럽겠지. 176, 177은 원래는 어려운 건데 그건 넘어가자. 주간 테스트 때 했었지. 혹시나 까먹고 못 풀겠으면은 나중에 물어보고. 자, 뒤로 넘어가서 197 도형만이라도 좀 끝내보시자. 도형 끝내고 지긋지긋한 도형. 자, 197 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 루트를 쓰자. 루트를 쓰자. 루트 써도 돼요. 서술형 아니면 그냥 써. 우리가 그러려고 선행 배우는 거 아닐까? 그치? 루트를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데 루트를 쓰지 않아도 풀리긴 해.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A, D를 2A라고 두고 일단 그 다음에 D, C를 5A라고 두자. 왜? 2대 5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2대 5, 여기는 1대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2대 5부터 표시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별표 쳐놓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여러분이 이제부터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근데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처음 배운 너네들 입장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 나왔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나중에 3학년 가면은 이 더블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내가 이름 지었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안 부르고 특징을 딱 잡은 거거든. 더블이 뭐니? 2라는 뜻이잖아. 그지? 2배, 2배 또는 2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2번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냥 2번을 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왼쪽 직각삼각형 뭐 다른 쪽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따로따로 2번을 쓰는 게 아니고 더블 피타고라스라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이런 거야. 지금 이 문제처럼 그냥 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둘 다 직각삼각형이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이쪽에서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쓸 수 있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피타를 써서 요 높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쓸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이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더블 피타고라스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자, 봐봐. 여기 지금 일반적인 그냥 삼각형 ABC가 있지. 그치? 요 스킬은 나중에 3학년 가면은 3학년 도형 단원에서 3학년 2학기 거 여러분이 이제 특강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서 좀 심화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이야. 더블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ABC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B에서 수선의 발도 내렸지.
자 이렇게 내려서 뭐 요쪽이랑 요쪽 길이 나와 있고 미지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제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8cm 여기 5a 나와 있잖아. 그제 이렇게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나와 있을 때 같은 길이 누구? 높이. 이거에 대해서 뭘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일단 BD라고 표현을 해보면 그냥 BD의 제곱은 6의 제곱 빼기 2a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빗변의 제곱 빼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8의 제곱 빼기 5a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5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길이에 대한 값을 나타낸 거 아니야? 그지? 얘도 이 길이를 나타냈고 얘도 이 길이를 나타냈어. 그지? 자 그러면 둘이 어때?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내가 지금 여기서도 피타를 쓰고 여기서도 피타를 썼는데 같은 길이에 대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거야 식이. 그치? 자 요거 풀면 뭐 나오겠어? a 제곱의 값이 나오겠지? 거기서 루트 씌우면 루트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자 해서 얘를 넘기면 25a 제곱 빼기 4a 제곱 되고 얘를 넘기면 64 빼기 36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이거 계산하면 21a 제곱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8 되니까 21로 나눠주면 a 제곱은 3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됐지? a 제곱이 심지어 분수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a가 루트 3분의 2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루트를 굳이 쓰지는 않아도 돼. 여기에서 봐봐. 여기서 d2랑 이 C의 길이의 비가 1대3이라고 했으니까 B 대 3B 1대3 이렇게 또 나타내면 되지. 같은 길이에 대해서가 아니니까 다른 미지수를 써야지. 비대상수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5A의 제곱 얘를 한 게 B변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이거의 제곱과 같을 거 아니야. 피타를 또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럼 B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이 자 여기서 5A의 제곱 얼마? 25A 제곱 이렇게 되는데 a제곱이 아까 전에 얼마? 3분의 4라 그랬지? 자 그러면 3분의 4 여기다가 대입하면 3분의 100 됐니? 됐지? 자 그래서 3분의 100이 쟤야. 그러면 9b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0b제곱 해서 b제곱은 얼마? 3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넓이야 넓이. 얘 넓이가 얼마인데? b 곱하기 3b 했을 때 제곱 나오지? 2분의 3b 제곱. 넓이 2분의 3b 제곱이지. 그래서 b제곱이 얼마라고? 3분의 10이라고. 자 그럼 얼마겠어? 대입해서 계산하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0 3 약분 20 약분 해서 5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전에 쓴 게 바로 더블 피타야. 더블 피타.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양쪽에 직각삼각형 붙어 있을 때 중요한 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같은 길이에 대해서 피타를 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지면 쓸 수 있다. 나중에 3학년 될 때까지 좀 기억을 해놓자 최대한. 자, 그 다음에 201번 요거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하자. 자, 요거야말로 정말로 뻘짓하지 말고 루트를 쓰자. 요거는 진짜 루트 썼으면 좋겠어. 안 쓰면 굉장히 어려워. 됐지? 자, 요게 어느 학교였었지? 불문네. 역시 불문. 자, 피타고라스를 계속 쓰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은 한 변의 길이를 안 알려줬지. 대신에 ABCD 넓이, 처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243 이렇게 알려줬어. 자,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봐. 루트 씌워봐. 자, 루트를 씌운 다음에 243을 뭐라고 나타내? 3의 5제곱이라고 한번 나타내봐. 맞지? 3의 5제곱. 3의 5제곱이야. 소인수분해 하면. 자, 그래서 얘를 제곱수 3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쪼개서 루트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우리? 제곱수를 바깥으로 꺼냈지. 어떻게? 루트를 씌운 상태로 바깥쪽으로 꺼낸다.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가 2로 나눠지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그럼 얼마야? 3의 제곱 9 이렇게 나가면서 안쪽에 루트 3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 자, 해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 9루트 3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 점들이 뭐야? 3등분 점 중에서 2대1로 쪼개는 그런 점들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9루트 3을 2대 1로 쪼갰으니까 당연히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6루트 3, 여기가 3루트 3.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6루트 3.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바로 빗변의 길을 구하면 되지. 되니? 자, 그러면 3루트 3을 제곱하면 3루트 3 제곱 3루트 3 제곱하면 이거지.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지수법칙 쓰고 6루트 3의 제곱 더해야지. 6루트 3의 제곱하면 6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 우리 다 배웠어. 자, 그래서 3의 제곱은 9 그리고 루트 3의 제곱은 3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6의 제곱은 36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되겠지? 해서 둘이 더해주면 9 더하기 36 곱하기 3이니까 45 곱하기 3 되겠지? 해서 135다 이렇게 더해줄 수 있니? 자, 그럼 135가 또 뭐야? 135가 15의 잠깐만 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5 요렇게 쪼개면 되겠지 얘를 또 그래서 3을 또 바깥으로 꺼내주면 3루트 15다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의 길이가 3루트 15가 된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그거를 적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 여기에서 어차피 제2로 뭐가 됐어 3등분이 됐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3루트 15에 3으로 나눈 거 얼마? 루트 15 이걸 적는 게 좋겠지 너 2루트 15 이제 마지막 남았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쓴다 여기서 이 길이를 또 루트 15라고 두고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사각형이 얘의 한 변의 길이 얘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 15 제곱하면 얼마 되겠어? 15 되겠지? 자 그래서 15 더하기 2루트 15의 제곱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15 요거겠지? 자 그래서 15 더하기 4 곱하기 15니까 7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75가 누구의 제곱? KJ의 제곱이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멈추고 지금 이거 구한 거잖아 KJ의 제곱값 구한 거잖아 얘가 뭐야? 한 변의 길이에 얘가 KJ가 한 변의 길이잖아 얘의 제곱값이 75라고 구한 거야 그래서 자 얘가 바로 뭐야? 정사각형 안쪽에 들어있는 거에 넓이가 되겠지? 되니? 루트 씌울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다시 제곱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좀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 그 다음 문제 220번 그리고 이거 선생님 공지방에 올려놨었지 그거 그림상에 219번에 잘못된 거 x제곱이 아니라 x라고 했어 공지방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다 풀었을 때 219번에 x제곱을 x로 이따가 채점해볼게 자 먼저 이거 봅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아직도 도형이 안 끝났어 자 이 문제 조금 유명한 문제야 유명한 거 치고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뭐 매년마다 뭐 천안아성권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여기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나왔어 이게 자 어떤 조건을 달아놨길래 쉽게 나왔냐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줬지 얘를 직각이등변이 뭐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직각이니까 일단 직각이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까지 만족하니까 그 이등변 같은 길이를 가지는 변이 이렇게 두 개지? 직각을 끼고 같은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각도까지도 다 알 수 있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이 같아서 여기도 45 여기도 45 2로 나눠지지 직각이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나중에 3학년 2학기 거 여러분이 배우실 때 바로 삼각비라는 거에서 바로 배우게 돼 요거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지금 알아두면 굉장히 좋고 이 문제 풀 때도 이거를 사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조건 다른 문제에서도 굳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보조선을 한번 그어봐
이렇게 한번 그어봐. 자, 이게 직각이동의 삼각형으로 안 나오는 문제가 원래 일반적이야. 근데 더 쉽게 나온 거야, 이게. 자, 여기서 일단 삼각형이 빗변이 3등분 됐지. 빗변이 3등분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직각 뭐야? 동의각이지? 동의각이 같도록 만들었다면 당연히 얘랑 얘는 평행선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도 평행선일 거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대 전체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도 1대 전체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2짜리겠지.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2x 딱 이렇게 놔볼까? 미지수? 자, x, 2x 이렇게 딱 놓고 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문제 전체에 있는 ABC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에서 어차피 얘랑 얘가 평행하면 어디랑 어디가 같다? 여기 45도고 여기도 45도인 게 같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이등변 삼각형일 테니까 여기도 x다.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x, 얘도 평행선 2x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 1대3 이런 관계 있으니 얘랑 같으니까 애초에 여기도 x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세팅 완료. 다 끝났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쓰면 돼? 아무 데서나 여기서 쓰시든. 그러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었으면은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써야 되거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한번 소개해 볼게. 자, 여기만 쓰면 돼.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은 합동인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써가지고 x제곱 플러스 시작 2x의 제곱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x제곱 값 나오겠지.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4x제곱 더하면 5x제곱은 16 이렇게 되겠고 5로 나눠주면 x제곱을 얼마? 시작 5분의 16이다. 됐니?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제 원하는 거 구해주면 돼. 문제마다 물어보는 건 다르고 그 재료는 여기서 평행선 성질을 사용한 거, 평행선 성질을 사용해서 모든 길이들을 미지수로 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미지수를 하나만 뒀지, x. 근데 다른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었으면 위쪽에는 a 뭐 예를 들어서 a 3a 그 다음에 밑에 쪽은 b 뭐 4b 뭐 이런 식으로 놔야 돼. 미지수 두 개 사용해야 돼 원래. 그래서 여기서 한 번 피타 쓰고 여기서 한 번 피타 써서 그 두 식을 연립하는 문제로 풀리게 돼. 알겠지? 원래는 그게 더 일반적인데 얘는 지금 직각이등변이라서 그나마 쉽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3x가 한 변의 길이 3x가 한 변의 길이 둘이 제곱하면 9x 제곱되고 얘를 2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지. 자, x제곱이 얼마 나왔어? 5분의 16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만 잘해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10분의 약분하자. 이렇게 해서 8, 9, 8에 72 나누기 5, 5분의 72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지.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발견하면 그 즉시 한번 알려줘 볼게. 어떤 문제인지 내가. 근데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야. 어떤 학교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 그 다음에 228번은 뭡니까? 이거를 RTM에서 처음 했었고 RTM 잘 모르겠으면 그 문제를 다시 보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려워서 푼다라기보다는 중요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밑줄 쳐놓은 거는 어려운 거야. 밑줄 쳐놓은 건 어려운 거고 밑줄 안 쳐놓은 건 중요해서 하는 거. 알겠지? 별개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뭘로 봤었나? 그때도 정사각형이었나? 뭐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오각형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육각형이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자, 근데 사각형 나왔을 때가 그나마 쉬울 때야. A에서 출발한대, 그지? 요 말이 체스 말이 A에서 출발하는데 주사위를 굴린 만큼 가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자, 그래서 요만큼 가면은 한 칸. 주사위에서 1이 나왔다는 소리고 두 칸 가면 2가 나왔다는 소리.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C에 몇 번 던져서? 두 번을 던져서 두 번 던져서 어디에? 이게 중요한 거야. C에 도착하도록 확률이니? 확률을 구해달래. 경우의 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C로 이동해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두 번 던졌으면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는 몇으로 둔다? 36으로 둔다. 알겠지? 일반적인 정육각형의
정육면체의 주사위라고 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36.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한다? A에서 두 번 던져서 C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 자, 일단은 두 칸만큼 이동하면 일단 최소 조건, 두 칸만큼 이동하면 C로 도착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칸 말고 여기에서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한 바퀴를 돌아버리면 다시 C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섯 칸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면 애초에 그냥 4를 더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4를 더하면 얼마야? 10칸 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10칸 가도 C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10칸까지는 어때? 가능하니? 주사위 눈의 수의 합으로 가능하지. 만들 수 있지. 얼마? 5, 5, 또 4, 6, 또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6, 4 아니면 두 번 던지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구별해 줘야 돼. 자, 그래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6칸은 좀 많으니까 나중에 하고 2칸짜리는 아주 쉽지. 1, 1만이 가능하지. 1 나오고 1 나오고 그지? 자, 그러면 6칸 뭐야? 1, 5, 5, 1, 2, 4, 4, 2, 3, 3 끝. 됐니?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 5개 여기 3개 자 이렇게 해서 단 몇 개 여기다가 1 더하기 5 더하기 3 자 이렇게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문제도 이거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뒤에 가서 이렇게만 풀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36분의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 9.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어디를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두 번 던지는 거는 양반이지 일반적이야. 두 번 던지는 거. 근데 세 번 던질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어. 심지어 그게 서술형인 문제도 있었어. 자, 그래서 조심하시고 많이 복습해 둡시다. 이거 별표 쳐놓고 2, 8.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다. 내가 계속 예고했었지 그때? RPM 풀 때 나온다고 236번 무슨 삼각형? 이름은 중요치 않은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나? 파스칼 삼각형 잘했어. 좋아. 쌤이랑 같이 했었던 거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해줘. 그것만 딱 쓰면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 빠칭코거든? 일본에 많이 있는 도박 시스템인데 도박장에서 거기서 쓰는 건데 이 문제에 나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서 공을 딱 굴려. 공을 딱 떨어뜨려서 요게 앞정이야. 핀 같은 거. 알겠지? 핀, 뾰족한 거. 그거를 박아놓은 거거든? 그래, 요런 거 다 핀이야, 핀. 그럼 박혀있으면은 공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 요런 거에 탁 닿아가지고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으로 또 또로록 떨어지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딱 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A, B, C, D, E, F까지 몇 개야? 6개의 칸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당첨 칸이 D라면 D로 들어가면 당첨이 되는 거야. 뭐 그런 시스템. 그런 게 빠칭코거든. 그래서 도박이야, 도박. 그래서 경우의 수 잘하면 도박도 잘하게 돼 있거든. 나중에. 좀 더 유리해. 자,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은 모두 다 1로 쓴다라 그러지. 모두 다 1, 모두 다 1. 왜? 가는 경우의 수를 표시한 거야.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시작이라 그랬지. 시작. 처음에 111 삼각형으로 적고 나서 맨 가생이 부분은 다 1로 적는다. 요게 파스칼 삼각형 시작이야. 규칙에 따라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 쪽에 여기에다가 쓸 부분은 뭐야?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딱 떨어져서 왼쪽으로 갔어. 경우의 수 한 가지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여기로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로 떨어지는 이 공간으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지. 여러분이 직접 세도 이렇게 직접 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자, 여기에다가 2 딱 적으면 되겠지. 좀만 더 아래, 그냥 아래에다 적자. 여기다가 적자, 여기다가 적어. 자, 여기다가 적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뭐 해나가? 파스칼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어떻게? 1, 2 더하면 얼마? 3. 그러니까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여기까지는 심지어 그냥 다 구할 수가 있어. 노가다 뛰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디까지 가야 돼? 계속 쭉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엄청 어렵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2 더하기 1에서 3. 그 다음에 1 더하기 3에서 여기 4 해? 3 더하기 3 하면 6. 3 더하기 1하면 4. 진행되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엄청 많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1에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겠지, 당연히. 여기도 한 가지. 가생이는 무조건 한 가지.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과 4 더해주면 이쪽 B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 5. 그 다음에 양쪽 대칭. 여기도 5다. 그치? 그 다음에 4 더하기 6 해서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 10가지. 여기로 10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파스칼 삼각형만 잘 이용하면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셌으면 10가지를 다 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B에 담길 확률이니까 여기로 떨어지는 걸 구해줘야지.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뭐야? 사건의 경우의 수. 확률 구하라고 그랬지.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겠어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 여기 있는 거 싹 다 뭐 해야 돼? 더하면 되지? 왜? 여기 있는 게 진짜로 전체 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5가지, 10가지, 10가지, 5가지, 한 가지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걸 전체 경우의 수 변경으로 두고 자, 확률은 5만 올려주면 되지. B로 떨어질 확률은 요거. 자, 그래서 계산해주자. 20, 30, 32. 32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2분의 5.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떨어지는 어디로 떨어지든지 간에 그 확률을 여러분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B로 떨어질 확률을 구하시려 하면은 32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진짜 잘 알아두고 혹시나 몰라 진짜 이게 확률이 높진 않지만 실제율이 나오면은 그냥 시간 엄청 버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그 다음 문제지? 바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다 질문에 있다. 어려운 문제로 있어. 한번 해보자. 요것도 이제 RPM에서 드디어 하네 지금 이거. RPM에서 내가 불탐 중 문제구나. 세 문제가 다 불탐 중이야. 자, 이 문제 RPM에서 내가 더 어렵다고 설명을 해줬지. 내신 대비 교재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었다고 RPM에서 설명해줬어. 그래서 그 문제보다 이거는 더 쉬운 거야. 쉬운 버전으로 나온 거야. 쉬운 버전. 그래서 이 문제만 좀 별표를 쳐놓고 뒤에 나올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풀 수 있게 훈련을 해놓으면 돼. 알겠어? 비슷하게 나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또 나와. 맨 뒤에 337번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나. 그게 이런 문제야. 유형 똑같아. 한서중 문제거든. 자, 그래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원점 위에 있다. 오케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있다. 그때 우리 RPM 할 때는 11에 있었거든.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원점에 있다는 건 상당히 쉬운 문제야.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우리 그때 RPM에선 주사위 던졌어. 더 쉬운 문제야.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보통 동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작게 플러스 1이라고 해놔. 플러스 1. 수직선에서 오른쪽이라는 거는 플러스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이라는 건 뭐야?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를 해놔. 자, 그러면 그렇게 움직였을 때 동전을 몇 번 던졌어? 몇 번 던졌는지가 가장 중요해. 몇 번? 3번 던졌을 때 어디로 위치한다? 동그라미. 1 위에 있을 확률. 바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어렵겠어?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이지. 어떻게 구한다? 1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그지? 방법을 찾아야 가지. 어떻게 가? 3번을 던졌는데 한 번 던지는 거당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못 가. 내 맘대로 플러스 2만큼 갈 수 없어. 한 번당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내가 일단 플러스 1 간다고 쳐봐. 편하게 해. 편하게. 플러스 1 한 번 가고 총 기회는 3번이야. 그럼 마지막에만 1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아직 2번 남았어. 뭐야? 플러스 1 한 번 더하고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그냥 이건 생각하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 포기하면 절대 안 나와.
여기서 그냥 이것조차도 포기해버리면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그 팁을 알려주자면 뭐 팁이랄 것도 없지만 맨 처음에 그냥 플러스 몇 개 해보고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그 횟수에 맞춰서 딱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말한 거에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맞춰달라고. 알겠어? 아니면 지우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 인수분해할 때처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순서가 바뀔 때도 다른 경우로 쳐줘야지. 그지? 이게 뭐야? 앞면, 뒷면이지. 이거는 앞면, 뒷면, 앞면. 엄연히 다른 거잖아. 다른 경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뭐 있겠어? 여러분 다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요 정도는 그래서 쉬운 문제라는 거야. 그나마 이 유형에서. 뒤에 가면 막 5번 던지고 6번 던져. 진짜로. 뒤에 나와. 자, 그래서 요거 3번 할 때 잘해봐. 이 원리만 파악하면 6번 할 때도 솔직히 할 수는 있어. 그때는 공식을 알려줄게, 선생님이. 공식 알려줄게. 원래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야. 자, 그래서 요게 몇 개야? 3가지지, 3가지. 일단은 경우의 수를 찾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3가지로 뭘 구해야 돼? 확률을 곱한 걸 구해야지. 우리 지금 뭘 구한다? 확률 구하는 거잖아. 확률. 그치? 확률 구하는 거, 확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라고 보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뭐야? 앞면 한 번 나오고 앞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나오는 거지. 하나당 뭐니? 2분의 1이지? 2분의 1을 몇 번 곱하자? 3번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건 매우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무조건 앞면이든 뒷면이든 2분의 1로 똑같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몇 제곱을 여기다 놓자? 3제곱을 놔주면 된다. 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어? 맨 처음에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또는 한 칸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순서만 바꿔서 일단 구성만 먼저 찾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겼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일단 경우의 수부터 찾고 나서 하나당 구해지는 확률을 구해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곱하면 이거의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얘도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지. 얘네들 다 어떻게 할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싹 다 더해줘야지. 그게 몇이야? 3을 곱하는 행위잖아. 됐어? 자,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3 해서 8분의 3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다. 2번.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유사 문제 한번 찾아볼까? 선생님랑 같이? 바로 해보고 할까? 마지막 문제 봐. 그냥 337번 봐봐. 여기까지 푼 사람 없지 아직? 자, 시간이 급하긴 한데 이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긴 하고 지금 한번 풀 시간을 조금만 줘볼게. 귀찮지 않게. 오, 너무 잘하는데? 얘들아? 장난 같았으면 이 문제 하나도 못 풀었는데 애들. 자, 봐봐. 해보자 같이. 애초에 기대 이상이야. 너무 기대 이상이라. 자,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계단을 2칸 올라간다. 이거를 아까 전에 플러스 2처럼 생각하면 되지? 선생님은 튜토리얼을 해준다고. 그 상황이 조금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한 칸 내려가는 건 안 좋잖아. 내려가기 싫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해봐.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몇 번? 6번을 던져. 아까는 3번이었는데 2배로 늘어나 버렸어. 그치?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야 사실은. 이렇게 나와 문제가. 자, 그래서 이럴 땐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야겠지. 일단은 플러스 2 3번 적어보고 6칸 위에 있을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6을 만들었지. 근데 아직 몇 번 더 가야 돼? 3번이나 더 가야 돼. 그래서 3번을 더 가서 여기 한 번, 2번, 3번을 더 가가지고 이 지금 6칸 이미 도착을 했으니까 더 한 칸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거 생각이야. 플러스 2 한 번 하고 마이너스 1 2번 하면 되지. 됐어? 일단은 그 숫자를 만들어라. 만들고 나서 난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돼. 어차피 순서는 그 다음에 생각할 거니까. 알겠지? 일단은 그 구성을 생각을 해놓으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방법을 찾았어.
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L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지. 내가 이거 몇 명은 1대1로 설명을 해줬었는데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결국엔 몇 가지 나와 푼 사람들. 이거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나와? 15가지나 나와. 가능할까? 내가 공식을 안 알려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까? 15가지 뭐 셀 수는 있겠지. 근데 세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지? 뭐 셌던 건데 또 셀 수도 있는 거고 15개나 세다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뭐 여기로 옮겨 여기로 옮기는 거 마이너스 1 또 뒤에 있는 것도 여기로 다 세야 돼. 그걸 다 세면 15가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세라고 나온 거거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 공식을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냐? 고등학교 때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면 그걸 배우게 돼 있어. 어차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야. 공식이랄 것도 없어 사실은. 당연한 거야. 자 봐봐. 얘네들을 지금 나는 자리 배열하는 거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자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15가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면 6, 5, 4, 3, 2, 1이야. 내가 알기로. 그지? 너네들이 알기로. 그지? 근데 여기 중에서 이거 계산하면 720까지 나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냐? 생각을 해봐 여러분.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얘네들은 다 같은 숫자 아니야? 그지? 얘네들을 자리 배열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지? 똑같은 것들을 자리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뭐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얘네들을 자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 4, 3, 2, 1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없다고. 의미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해줘야지. 그치? 너네 대표 뽑는 경우의 수 있지? 그걸 응용한 거야. 그게 단 2명이 아니더라도 3명이 아니더라도 4명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직책을 가진 얘들이 이렇게 같은 직책.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2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2 곱하기 1을 제외시켜줘야겠지.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2 곱하기 1도 같이 나누는 거야. 알겠어? 나눌 게 2개가 있는 거야. 나눌 게 2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시면 4, 3, 2, 1, 4, 3, 2, 1 이렇게 다 없어지고 2하고 6하고만 약분하면 3, 5 얼마 나와? 15 나오지?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확률과 통계 일반 선택 과목에서 배우는 건데 어때? 할만하지 않니? 너네들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가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건 말 그대로 제거하자라는 의미로서 나눠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눴더니 15가지.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가지에다가 뭘 곱해주자? 확률을 또 곱해주자.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확률은 당연히 뭐야? 동전이니까. 동전이니까.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몇 번 발생했다? 6번 발생했다 해서 6을 제곱하시면 6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64분의 1 곱하기 15 끝. 얼마? 64분의 15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이것보다 더 쉬워. 알겠지? 내가 끝판왕을 보여준 거야 이게. 지금 끝판왕을 보여준 거고 요거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니까 한번 이렇게 하시면 한번 풀어봐. 이 공식 써서 한번 풀어봐.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바로 그 다음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였어. 그치? 힘내고. 자, 어디야? 여기다. 또 나왔네. 5번이지, 이제. 위에서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또 냈네. 이건 좀 출제 미스다. 똑같은 유형을 2개나 냈네. 이제 자 이것도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일단은 뭐만 적어놓자. 경우부터 적어놓자. 방법. 처음 위치보다 7칸 위 있어야 돼. 어떻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적절히 조합해서. 그치? 적절히라는 말은 여러분 머리를 쓰라는 얘기야. 머리를. 그래서 5번이니까 뭐야?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일단은 4번 했고요. 플러스 2 한 번 더 하면 8이지.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뒤로 한 번 마이너스 1 가줘야지. 일단 이렇게 해서 경우부터 찾아놓으라고. 방법부터.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1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총 5가지가 나오게 되지. 여기다가 곱하기 확률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다 구했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42 여기다. 아,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개념이 중요한 이유. 불모중은 정말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많이 내기도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이야.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를 틀려. 개념이 없으면. 어떤 개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평행과 일치의 개념. 뭐라고? 평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일치의 개념까지 같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알겠어? 자, 봐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라고 할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지? 두 점 A, 0과 0, B 뭐야?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이지? 이렇게 하고 이걸 지나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평행할 경우의 수를 구하지. 뭐라고? 평행할 경우의 수를 구하지. 평행할. 뭐 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는 않는 거야. 알겠어? 일치하지는 않다고.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까? 과연 시험 시간에 어렵겠지. 그래서 불모중에 좀 어렵다는 얘기야. 시험 시간에 이걸 만났다 쳐봐. 급하게 풀겠지. 일단은 뭐야? 기울기 같다고 놓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자 여러분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기울기 구하면 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지? a 빼기 0분의 0 빼기 b.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기울기는. 자 요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 일단 평행한 거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막힌다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지. 함정에 걸려서. B는 2A야. B는 2A를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상을 A와 B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봐.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하면 A에다가 1이 들어갔을 때 B에다가는 2를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넣었을 때 B에다가는 4를 넣으면 될 테고 A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주사위에 마지막 숫자 6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2번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왜일까?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건 뭐야? B Y절편이지. Y절편. 내가 만약에 직선을 그렸다 치면은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잖아. 그 Y절편이 지금 뭐 나왔어 얘? 4 나왔지. Y절편까지 얘랑 똑같지. 기울기랑 Y절편이 같으면 뭐 한다고 불러? 일치라고 부르지. 일치. 일치는 평행하고는 달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1차 함수에서 이름이 그 네이밍이 평행과 일치라고 불렀던 거야. 평행과 일치는 다르니까. 개념이 다르니까. 평행은 뭐야?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된다고. 알겠어?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일치지. 완전히 식이 같아서. 자,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만 답으로 인정돼서 답은 1번.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문제다. 깜짝 놀랐어. 불모중에서 이 문제는. 다행히도 이때는 불모중이 없었어 내가. 정말 다행이고 5.2점, 배점도 아주 높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만약에 나온다면. 됐지? 자, 그 다음에 49번. 자, 보자. 오, 많이 하네 오늘. 여러분 잘하고 있어. 내가 49번을 오케이. 이거 할만하지? 그러니까 설명을 할만하지. 틀린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 한번 보자. 잠깐만. 문제 좀 보자.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봐요. 훈지가 생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부터 좀 다시 읽고. 249.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 숫자에 대한 성질을 좀 더 다듬고 가자. 자, 봐봐. 네모 더하기 별 요렇게 하자. 문자 넣으면 또 헷갈리니까 요렇게 해서 만약에 홀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별하고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뭐 짝수 홀수 그런 거밖에 없을 때 당연히 얘는
짝수, 얘가 홀수. 이렇게 되면 홀수가 가능하지? 그 다음에 홀수, 하나는 짝수. 이렇게 되면 또 가능하지?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 이렇게를 둘 다 일컫는 말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뭘까? 둘 중에 하나는 짝수, 둘 중에 하나는 홀수. 그냥 둘이 다른 거 들어갔을 때 더해서 홀수가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건 뭐야? 짝수, 짝수. 짝수 더하기 짝수는 당연히 짝수겠지? 이거는 다 알지?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홀수도 뭐겠어? 짝수겠지?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왔지? 홀수와 짝수를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지 이게?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짝, 홀, 홀, 짝 둘 다 홀수.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은 거야. 되겠지?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곱했을 때는 어떨까? 네모와 별을 곱했을 때 홀수가 된다. 요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별과 네모를 곱했을 때 그 중에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의 다른 정의가 뭐야? 짝수의 다른 정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2의 배수를 짝수라고 배워. 알겠지? 그리고 홀수는 뭐야? 2의 배수가 아닌 거. 그게 홀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짝수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냥 2의 배수를 생각하면 되거든. 2의 배수라는 건 뭐야? 2에다가 얼마를 곱한 숫자잖아.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하나라도 2가 섞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짝수가 되겠지. 그치? 2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둘 다 홀수일 때만 곱해서 홀수가 될 수 있어. 얘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알겠니? 이거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 이외에는 다 뭐다? 네모 곱하기 별을 했는데 짝수가 나왔다? 뭡니까? 짝수, 짝수를 했거나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를 했거나 그러니까 짝수라는 게 나온 순간 이미 2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곱하면 얘가 홀수더라도 무조건 2의 배수, 짝수가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걸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 홀수, 짝수가 돼도 마찬가지 짝수.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대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문제를 봐봐. 이제부터 시작한다. 자, AB 플러스 C가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AB 플러스 C가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일단은 조합부터 짜란 말이야. 조합. 뭐야? AB 플러스 C가 홀수다. 홀수. 딱 적어보고.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얘 이렇게 두 가지 있지. 아까 전에 네모별처럼 생각해서 뭐야? 홀수 더하기 짝수, 짝수 더하기 홀수 이런 거 가능하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갈라지는데 자, 일단은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 A, B가 홀수 먼저 하자. 얘 먼저 적었으니까 A, B가 홀수, C가 짝수 이렇게 나올 확률 구하고 두 번째 A, B가 짝수 C가 홀수인 확률을 구해서 자, 얘하고 둘이 구한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 일단 그런 전략으로 가보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A, B가 홀수가 되려면 이것도 생각해줘야겠지. 그냥 홀수가 나오냐? A, B가 홀수면 A, B 모두 뭐란 얘기야? 모두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니까. 됐어? 자, 그래서 A, B 모두 홀수가 나올 경우에 확률을 구해주면 여기 지금 뭐 있어? 1, 2, 3, 4, 5 여기 중에서 홀수는 1, 3, 5다. 몇이야? 5분의 3 나오겠지. 하나당. A가 홀수 나올 확률 5분의 3.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곱해줘야겠지.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 그 다음은 C가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 C 짝수. 그러면 몇이야? 5분의 2 됐지? 자, 그래서 곱하기 5분의 2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적자.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125분의 얼마? 그나마 얘는 쉬운 편 18. 얘를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얘 구해보자. 얘는 뭐야? 얘가 복잡하지? A 곱하기 B가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수, 홀수, 짝수, 짝수 뭐야? 세 가지나 존재하지. 세 가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 구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를 C가 홀수가 나올 확률 5분의 3에다가 곱하면 답이 나오긴 해. 근데 그렇게 풀고 싶니? 뭔가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머리를 써봐. 머리를 쓸 때야말로 실력이 늘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뭔가 좀 아쉽지 않니? 뭔가 좀 아쉽지 않니? 내가 왜 아까 전에 그 개념을 가르쳐 줬을까? 선생님 왜 알려줬을까 그걸? 내가 왜 모든 시간을 들여서까지 모든 경우를 왜 다 보여줬을까? 뭐 이용해서 풀어라? 1 빼기 P 이용해서 풀어. 알겠어? 1 빼기 P.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이미. A와 B가 모두 홀수 나올 확률 이거였지? 이거 두 개 일부러 떨어뜨렸잖아 그치? 그래서 25분의 얼마였어? 9. 그래서 25분의 9를 1에서만 빼면 그냥 얘네들 3개 다 더한 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준 거다. 네 가지를 다 보여줬잖아. 홀홀, 홀짝짝, 홀홀, 짝짝. 이렇게 해서 네 가지밖에 없는데 홀홀인 경우를 빼면 얘가 바로 이 세 개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하고 곱하기 C가 홀수 얼마? 5분의 3. 이렇게 딱 한 번 곱해주면 된다. 되겠지? 자, 그래서 25분의 16 계산하고 곱하기 5분의 2, 3 계산하면 125분의 48. 그래서 얘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한 거야. 되겠지? 딱 맞지? 깔끔하게. 자, 그래서 125분의 48과 125분의 18을 둘이 더한다 해서 125분의 66 이렇게 답이 깔끔하게 나오겠지? 선생님 할만하지? 설화주 문제였구나.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250번은 다음에 설명할게. 250번만 딱 좋다. 바로 설명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 한 번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거 어떻게 나와도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풀 수 있게 항상 선생님은 재료만 준다. 튜토리얼. 자, 경로의 수를 맞추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여러분 공통수학 원 선행을 하면 경로의 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올 문제야. 기본 문제로 있어 이게. 대표 문제 완전. 그래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선생님이 알려줬지? 방법은 알려준 적이 있지? 그럼 어떤 방법? 방법을 찾아라. 아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먼저 찾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고. 항상 방법을 먼저 찾아. 제발. 방법이라는 건 여기에서 경로를 찾는 거지. 경로. 말 그대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라고. 가는 길을 선택을 하라고. A에서 B로 간 다음에 C로 간 다음에 D로 가실 것인지, A에서 바로 D로 갈 것인지, A에서 C로 간 다음 D로 갈 것인지, A에서 B로 가고 D로 갈 것인지. 지금 다 말했지. 이게 다 경로지. 경로의 방법을 찾으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해보자. 제일 쉬운 것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찾는 거야. 어떻게? A에서 D로 가는 거 그림에 요거밖에 없네. 그치? 길이 요거밖에 없잖아. 몇이야? 1. 1만 적어놓으면 좀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적어놓자.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바로 D로 가는 길이 있는지 한번 볼까? A에서 B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거 봐봐. A에서 B로 가는 거 일단은 여러분은 칠할 필요 없어.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B에서 D로 바로 가는 거야. D로 바로 가는 경로는 한 가지밖에 없지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와 여기 있는 한 가지를 어떻게 하자? 곱해준다라 그랬어. 그래서 3 곱하기 1 해서 세 가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안 끝났어. A에서 C 그 다음에 D 가장 어려운 게 남았어 아직. A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C 어때? 한 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경로는 두 가지 있네. 두 가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어떻게 하자? 또 곱하자.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오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야. 뭐다? A에서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C로 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D로 또 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D로 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A에서 일단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아까 전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고요. 계속 가. B에서 C로 가는 경로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라면
요렇게 다 곱해서 얼마가 돼? 12가지가 되겠지. 얘가 제일 많지. 그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여러 경로를 거쳐 나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다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12, 13, 16, 18 잘 더해서 18가지 4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많이 했다 그래도 250번 했고 잠깐만 250번을 안 했고 한 거만 남겨두고 안 한 걸 지원해. 253번을 했고 됐죠? 다음에 이제 250번부터 저기 있는 거 적혀 있는 거 쭉 진행하고 다음 숙제는 이미 올려놨어 아까 전에 그 숙제를 올려놨어요. 단원별 끝까지라고 했고 윤주는 그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거 세 개 다 없애줄게. 확률의 계산 다 없애줄 테니까 교재 맡기고 가면 돼. 자, 오늘 의무 코칭도 잘 오늘 의무 코칭도